예, 오토닉스의 소프트웨어 세일즈의 팀장 최종문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초면도 많으신데 구면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션이죠. 주제는 스마트 품질의 트렌드 및 제조 현장의 적용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40분 정도의 시간을 지금 할당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고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서머리해서 여러분들께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토닉스 다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손? 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오토닉스는요, 1977년도에 설립이 됐고 지금 약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한 2천억 정도 하고요. 10% 이상을 연구 개발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진심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생산되는 제품이 3만 5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600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튼튼한 중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4개의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헤드쿼터, 여기는 이제 생산 라인이 있고요. 두 번째 마곡에 여러분들 LG 사이언스 파크 있는데 아시죠? 마곡에 R&D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안 대구에는 영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보면은 13개 법인이 있는데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이랑 그 다음에 베트남에는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토종 기업이고자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는 회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첫 번째로는 제조 산업과 품질의 패러다임의 변화, 두 번째는 스카다를 사용한 구현 전략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조 산업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토메이션 피라미드를 제가 투영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한 번에 다 열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제 다단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네, 이게 이제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고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한 플랜트에는 3만 개 정도의 이상의 어떤 센서들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것들이 1분에 하나씩만 수집이 되더라도 26억 개의 데이터가 하루에 생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 2로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에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메인이 되는 PLC가 있습니다. PLC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제조에서는 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설비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네,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시화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스카다, 네, 스카다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에서 올라온 이 데이터들을 여기서 이제 뭐 KPI를 뽑아내고 그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막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 레벨로 보시면 돼요. 4단계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MS 단계가 되겠고요. 5단계 같은 경우는 왜 만드냐, 어떤 마감 중심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현재 제조 산업의 트렌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층에는 스마트 팩토리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마트 퀄리티를 말씀드리는데 스마트 퀄리티와 팩토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제조 혁신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그 공장 전체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 전체의 효율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공장의 생산량을 극대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퀄리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퀄리티예요. 그 품질을 최적화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말 그대로 생산성을 높이는 거. 즉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스마트 퀄리티는 요 스마트 팩토리의 되게 핵심적인 요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 퀄리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퀄리티의 정의를 보시면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불량률을 줄이고 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의사 결정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스마트 퀄리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많이 이것들이 필요성이 많이 이제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이유가 이게 생산 환경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어요. 여러분들 뭐 AI도 있고 뭐 피지컬 AI, 그다음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막 뒤로 점프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고도화가 됐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거를 필요로 하냐면은 어떤 고객의 요구들이 굉장히 이제 뎁스가 깊어졌어요. 요구 사항도 많고 저희도 왜냐면은 가끔씩 고객의 상담 같은 거를 받아볼 때는 굉장히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뭐 잠시만 좀 기다려 달라고 시간을 좀 나중에 뭐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자체도. 근데 그럼으로써 또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뭐 파트 11에 대한 내용도 되게 깊어지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즉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플랫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제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보면은 이 컴퓨터 언어는 0 아니면 1이에요. 이진수 여러분들 해석돼요? 해석 금방 안 된다고요. 뭐 예를 들어 8비트, 16비트, 32비트 쪼개가지고 뭐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 눈으로 이게 좀 가시성이 높은 형태로 바꾼 게 뭡니까? 십진수잖아요. 십진수가 눈에 잘 들어오긴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집단에서 막 가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해석돼요? 이거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금방이라도 어떤 뭐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여러분들 주식하세요? 요즘 코스피 막 지수도 높긴 하는데 얼마 전에 뭐 이제 이란 때문에 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면 여러분들 뭐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파란색은 뭡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컬러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막 우상향해요. 막 기분 좋잖아요. 기분 올라가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좀 숫자적인 그 어떤 표현을 안 했는데 어떤 그 컬러라든지 이 모양을 보고 이거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시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손절을 할지, 물을 탈지, 뭐 불을 탈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의 시각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냐? 네, 스카다. 네, 제가 오늘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스카다의 그 사전적으로 그 약자를 보시면요.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에코시즘이라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제어하는 거. 이거 그대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그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사용하시잖아요. 파워포인트 보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 스카다에서는 그걸 오브젝트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뭐 경보, 스위치, 트렌드, 차트, 각종 테이블 이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요.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시죠? 얘가 좀 살이 쪘지만 요거 지금 닭이라고 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닭에 대한 어떤 축사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팜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지만 이게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그림과 온도, 습도, 급이, 음수
이 내용만 보고서라도 모든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스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취합하고요, 분석하고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거. 근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뭐 품질이나 생산성을 높이고요, 이제 불량률을 줄이는 거. 요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스카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정성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설비의 가동률이 20% 이상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정의 라인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가 향상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표준화된 알람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상 상황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10% 이상 향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각각의 프로젝트를 보면은 여기 개소에 포인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팝업이라든지 아니면 이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주면서 어떤 이상 상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장애 대응의 시간을 40% 이상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의사 결정의 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이제 공통적인 스카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오토닉스의 스카다는 이제 스카다 마스터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다를 마스터하겠다. 그런 제 포부가 되겠지만,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재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스카다 마스터의 특장점을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에 다 이해되시죠? 예, 저희 오토닉스 스카다 마스터의 특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머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보신 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동영상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서머리 하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픽을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수천 개의 SVG 라이브러리 이미지 제공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SVG 라이브러리가 뭐냐면은 어떤 벡터 함수에 의해서 이미징을 렌더링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레스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점을 찍어서 막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해상도가 달라지면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좌표와 선을 잇기 때문에 해상도가 달라져도 어떤 왜곡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압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회사의 스카다 마스터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수의 DBM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PC UA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SMS 이메일을 사용해서 또 관리자들에게 어떤 이상을 빨리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 근래에는 요 네 가지가 많이 어필이 돼서 유저들이 많이 저희 그 스카다 마스터를 많이 적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다시 그 제조 품질로 들어가서요. 그럼 제조 품질 현재 5가지 챌린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고 어떤 관리 체계가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산되어 있는 통신 환경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비 이상이라든지 어떤 통보에 지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부족한 거. 네, 다섯 번째는 데이터의 분석, 활용에 있어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스카다 마스터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 좀 말이 빠른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관리 체계가 부족한 점에 있어서 스카다 마스터는 3가지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외부 그 DBM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또 수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아까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그 문서화할 수 있어요. 뭐 PDF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해서 어떤 수작업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변경 이력에 대해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 추적이 가능합니다.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분산 통신 환경으로서의 모니터링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 기기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취합함에 있어서 중간에 허브가 되는 존재가 필요해요. 저희는 3가지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OPC UA, 그다음에 OPC UA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지원됩니다. 보통 이제 서버만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저희는 클라이언트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경량 그 메시지 프로토콜을 할 수 있는 MQTT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서버 그 센서부터 해서 클라우드까지 지원되는 모든 기기들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통신 드라이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통신 드라이버의 메인은 이제 PLC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켓시를 보면은 넘버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넘버 원이 이제 미쓰비시, 뭐 LS, 그다음에 뭐 지멘스, 뭐 옴넌, 뭐 키엔스, 그다음에 뭐 AB 같은 여러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이제 전용 드라이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3번째는 앞서 보셨던 이 2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패킷을 분석할 수 있게끔 이 툴을 제공해 드립니다. 3번째입니다. 그 저희가 어떤 설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통보 지원이 됨에 따라서 어떤 그 다운타임이 증가하고 손실이 많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가지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표준화된 알람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의 분석이라든지 이상 원인의 추적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SMS, 이메일을 통해서 또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능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거 저희가 웹을 지원하는데 웹에 그 HTML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TML5가 지원되는 브라우저들, 뭐 크롬이라든지 사파리, 그다음에 엣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브라우저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장소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뭐 디바이스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관리자의 대응 속도가 향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제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를 막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그 표현하는 데이터 형식이라든지 주소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가지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표준 태그의 네이밍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번 스카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데이터를 저희는 태그라는 그릇에 옮겨 담거든요. 그 태그를 저희가 네이밍을 할 수 있어요. 별명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뒤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미쓰비시라든지 LS라든지 지멘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주소의 표현 형식이 달라요. 이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가동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가 저희 오토닉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저 사양에 맞춤식의 커스터마이징이 된 이미지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즉 5,000여 개가 넘는 SVG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사용하면서 어떤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국어는 현재 영문이랑 한글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것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공정의 운영 시에 언어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분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희는 또 3가지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여러분 보이시죠? 트렌드라는 것은 시간에 의한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어떤 변화죠. 그 다음에 요거 막대, 그 다음에 도넛,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기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각화하였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태그 기반의 데이터를 구조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태그 네이밍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윈도우 사용하신 폴더 막 구조하시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떤 장치에 템포면은 온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용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또 아까 시스템의 가독성이 가독성이 올라가겠죠.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위 스케일 통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초단위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미리세컨즈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미리세컨즈를 전에 나누기 1000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초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 비교 판단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을 단위 스케일 규격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스카다 마스터에 대한 주요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2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유저 니즈에 충족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능들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해드려요.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미지라든지 라이브러리도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국내 로컬에서는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2번째로는 투자 대비 효율이 좋다. 그 얘기는 이제 가성비가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언급할 거예요. 저희 스카다 마스터의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닉스가 제안할 수 있는 모니터링 컨트롤 아키텍처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스탠다드 모델과 이제 웹 모델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여기 DS가 있습니다. DS는 여러분들 이제 요거 말 그대로 에디터, PDF 저희가 PPT 하잖아요.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툴을 말합니다. RS는 런타임이라고 얘기해요. DS는 이제 런타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 300, 600, 1500, 3000, 6만 4000 있잖아. 요거 뭔지 아시죠? 여기 100이 뭐냐면은 100개의 어떤 센서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300이면 어떻게 됩니까? 300개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 6만 4천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이제 웹이 있습니다. 이 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모델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모델은 64K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2유저, 5유저, 10유저, 맥스 유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웹으로 해서 2명이 보고 5명이 보고 맥스로 보고 그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최적화가 됐을 때 맥스가 되지 우리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건데 일단은 맥스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모델이 있습니다. 서브 모델은 이 맥스 64K가 이제 부담스럽다, 고가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100태그의 2유저 이런 식으로 서브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링 컨트롤 아키텍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하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에서 데이터가 올라와요. 근데 저희 ITP라고 있어요. 저희 나중에 저희 부스로 오시면은 스카다 옆에 ITP라고 어떤 터치가 붙어 있는데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카다의 기능 축약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카다의 자산을 이어받았죠. 제일 특징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OPC UA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버, 그 다음에
8.4인치부터 15인치까지 그 LCD가 있어요. 근데 특징적으로는 이 LCD와 그 아까 말씀드린 요 그 네트워크부를 게이트웨이라 하는데 이거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부를 따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로컬이라든지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엣지 디바이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얘의 부하 분산용으로 이것들을 여러 군데 둬서 티어 2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게 필요 없어 하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카다의 자산을 이어받은 기능 축약형 제품이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카다로 올라갑니다. 이 스카다로 올라가게 되면 요것들이 스탠드 얼론으로 나는 뭐 확장을 안 할 거야. 그럼 얘 자체로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로컬로 확장할 거야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라고 하나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건 로컬 망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 마스터가 뭐 하는지 지켜보죠.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내가 좀 더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하게 되면은 내부 디바이스가 아니라 외부 데이터베이스 사용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웹 클라이언트로 올라갑니다. 아까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그 스카다 마스터 인스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웹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탠다드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결하고요,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가시화하고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니스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오토닉스가 제안할 수 있는 모니터링 컨트롤 아키텍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레퍼런스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스카다 마스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그 적용에 대한 레퍼런스는 이제 오토모티브예요. 왜냐면은 그 우리 오토닉스의 가장 브랜드 파워가 가장 많이 녹아 있는 이제 인더스트리가 자동차 쪽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보면은 뭐 조립, 그다음에 도장, 용접, 그다음에 사출 라인 이런 쪽에 저희 스카다 마스터가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게이트웨이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2차 전지라든지 화학.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허들이 많이 높다고 하는 그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푸드앤 베버리지나 제약 쪽에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그래픽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 완성도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가스 감시 설비예요. 이 세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챌린지에 대한 그 솔루션과 결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에 이런 것들이 설비들이 이제 분산이 되어 있었어요. 잘 모니터링이 되지 않겠죠.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웹을 사용했습니다. 웹을 사용해서 중앙에 서버를 두고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둬서 하나의 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국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면서 어떤 운영이라든지 뭐 구축 비용이 최적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람이 조금 그 가시화가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거를 그 오토닉스의 알람 대시보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통일성 및 가시성이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결정의 시간이 이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데이터들을 조건에 의해서 출력을 했는데 수동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DB를 연동시켜서 좀 더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마련했고 또 자동으로 보고서를 출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포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느낌이 옛날에 뭐 윈도우 95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좀 약간 떨어진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좀 가볍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 보시면 실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직관성이 부족해요. 오른쪽처럼 바꿨습니다. 어떤 지도를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어떤 지역을 표시하고 지역을 클릭하게 되면 그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작화가 되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다이어그램도 엄청 그렇지만 이것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사와 가깝게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음영이 들어간 이런 오브젝트를 사용해서요.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겁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의 생산 공정 라인입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공정의 전체적으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아이디 관리가 안 됐습니다. 아이디를 DB 연계해서 아이디를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품 단위의 추적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는 아예 그 보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스카다 봤을 때 보안을 적용해서 보안 수준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그 프로젝트 완성도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로봇 누르게 되면요. 로봇에 대한 오브젝트가 나타나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시보드들, 그 다음에 각종 대시보드들, 뭐 도넛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건 유틸리티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틸리티 쪽에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64K의 스카다 마스터를 사용하면서 로컬 망을 구성했어요. 통신 드라이버나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망을 구축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제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상황에 대해서 SMS 문자 메시지를 사용해서 빨리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기본 그 전에는 이제 단일 모니터였었는데 이거를 멀티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제의 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를 여기 회사고요. 오브젝트를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음영을 넣고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효과를 이제 시뮬레이션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샘플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샘플 프로젝트는 현재 그 많은 실제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저희 부스로 오시면요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데요, SVG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하나 언급해야 될 거는 기존의 글로벌의 그 스카다를 사용했는데 저희 스카다 마스터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이 됐지만 3분의 1 금액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실제 움직입니다. 이펙트가 들어가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좀 더 그 직관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시보드고요. 네, 이렇게 모바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요거는 스마트 팜입니다. 화면 보시면은 스마트 팜은 요거는 이제 알람 통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를 폐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어떤 통보라든지 실시간의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하우스 온실의 그 정보를 나타내고요. 만약에 이 토마토를 클릭하게 되면 토마토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형태로. 네. 여기 보시면 돼지 축사죠. 돼지가 100마리 있는데 지금 5마리가 죽고요. 이제 먹이는 2%밖에 없는, 얘도 이제 죽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은 화면들을 보고 현재 상태들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소 충전소입니다.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실제 현장에 그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이렇게 모바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모바일은 특화해서 이렇게 특화해서 작화를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기능과 저희 그 현장의 적용 사례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은 좀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저 사양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기능과 그다음에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오토닉스는요 여러 가지 그 업계 넘버 원을 가지고 있는 센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이프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더 센서라든지.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공정을 구성할 때 좀 스마트하게 어떤 좀 똑똑하게 어떤 공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그 부스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 1층에 A380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그 체험을 해보시고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그런 솔루션을 받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그 온라인 초청장이 있는데 이거 QR을 찍으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무료 참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빨리 달려왔는데 여러분들께 그 정보가 제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토닉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